다음은 청년층에게 더욱더 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이력서에 출신 학교를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이미 현행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구직자의 학력, 출신 학교, 신앙도 추가해서 못 쓰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300여 개 교육 시민단체가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이라고 부르면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문자를 그대로 읽어보면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학력, 직업, 재산, 신앙까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데 그럼 뭘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뭘 보고 뽑죠, 사람을? 저는 좀 근원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고용법도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뽑아놓으면 쉽게 우리가 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람 한 명 뽑는데 정교한 평가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동업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뭘 보고 뽑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보고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딱 천막 하나 쳐놓고 목소리는 그럼 들어도 되나요? 목소리도 사실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문자로 면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체 이런 식의 변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AI니 뭐니 지금 인적 대체가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채용할 때 지금 부담과 허들만 이렇게 왕창 높여놓으면 누가 채용을 늘리겠습니까? 채용이 부담스러운데 말이죠. 그래서 아니 최저임금만 올려도 사장님들이 자기가 나와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생 줄이고 이 취업시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권익보호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권익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니 뭐니 트렌드가 바뀌니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공채를 안 합니다. 공채를 할 수가 없죠. 정확히는.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적 채용으로 외국처럼 추천받아가지고 사람 쓰는 거예요. 아르마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1명, 2명 레퍼런스 체크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명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적 채용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한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들어서 채용을 하면 이게 바로 지연, 학연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권익 보호라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면 이걸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자체의 부작용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취업 일선에서도 좀 떠나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보고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청년들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채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객관적인 지표를 좀 찾아야 할 텐데 학력 대신에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별도의 스펙 경쟁에 부추기는 부작용도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입법 만능주의죠. 이게 입법으로 할 사안인가요? 법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약을 해야 할 사항인가요?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채용의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뭐 블라인드 채용도 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채용을 해야 하는 뭐 일부 직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력으로만 우리가 또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그것이 남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그 대입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민 씨 있지 않습니까? 조민 씨가 갈 때 보면 이 돈이 좀 있고 부모가 정보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스펙을 잘 만들어서 수능 시험조차 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과를 갔어요. 그런 것과 비슷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관련 스펙을 만들고 관련 자격증을 따고 관련된 준비들을 잘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 또 채용시장에 띄워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동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이분이 한 얘기가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손영공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손영공 출신 대통령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법률권 190석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원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입법 만능주의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의 지지층, 본인들을 지지했던 단체 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에요. 본인들 이거 발의한 사람들이나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할까요? 저는 이 채용시장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 쉬었음 청년이 역대급으로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과연 이 법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예. 전 이게 손영공 대통령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손영공 출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중앙대학교 입학을 했고 사법고시를 붙어서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권 지위까지 온 겁니다. 사법고시 누가 폐지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력 중심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로스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손영공 대통령 서사를 강조하고 싶었으면요. 학력을 못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뭐 사법고시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든지요. 그러니까 학력과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누구라도 사후적으로 시험 잘 보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은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 워딩에 맞지 않을까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가지고 졸업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모두 다 박탈을 해버리면서 무슨 선물을 주셨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유형이 다양화되고 직군에서 요구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간판 그 자체보다 적성을 더 많이 보고 전공을 더 많이 보는 기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스카이라 그러면 간판만 보고 가는 기조였다면 저희 때만 해도 저도 한 졸업한 지가 이제 졸업한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저도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저희 때도 문과라고 해서 간판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상경대학교 가야 된다. 법대 가야 된다.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판 보고 갈 게 아니라 공학 계열 특히 뭐 전기나 기기 같은 충분히 실용성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맞는 데를 입학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왜 생깁니까? 기업들도 바뀌고 있고 학력 만능주의라고 하는 게 86세대가 느끼는 것만큼의 지금 기조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예 평가 지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 그 반작용만 커지는 것이고 지금 문제인식과 대안 해결책이 전혀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공채 한번 열면 이력서가 수만 장이 들어와요. 그럼 그 수만 장을 어떻게 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의 인생 전반을 가장 빠르고 간명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학력이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2만 장, 3만 장 그 이력서 검토하면서 채용할 여력이 기업에게 갑자기 생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의지만 앞선 상태에서 해결책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적확한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영공 대통령 시대를 어떤 국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왜요? 다 된다 그러죠. 뭐 이게 아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보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나오는 이런 늘 있었던 레파토리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 학벌주의 타파해야 된다, 경쟁을 완화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본인들의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본인들의 자식들은 그 제도적 허점, 제도를 다 누려서 제일 좋은 학벌을 만들어 주신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더 신물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출발한 게 또 서울대 뭐 100개 늘기 뭐 이런 거 한다고 또 공약했었잖아요. 서울대를 전국의 서울대를 만들어서 학벌주의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과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중국이 더 이렇게 부상하는 이유는 과학기술 그 이공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약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들을 더
더 많이 양성하고 기술을 더 어떤 진일보하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준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정부 내에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나오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 스타트업이나 많은 관련 기업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 52시간이니 뭐 근로기준법 강화하고 해서 더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비판만 하기보다는 좀 대안적으로 정책 제안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대학의 우리 교육에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가 아니라 오히려 학과 기득권을 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산학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 중에 90% 이상이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도 문과, 이과 딱 반반씩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사철과 같은 학과들이 뭐 학문의 상아탑으로서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산학 미스매치 관점에서는 산업계에서의 수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곳이 자신의 학과 적성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80%까지 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사실 그렇게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왜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업계에서도 대학이 이제 교수들 학과 기득권, 이제 문과 그냥 기계적으로 막 100명씩 뽑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공계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대학이 그냥 뭐 학원 같은 그런 공장은 아니기 때문에 절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사실상 서울대학교 정도를 제외하면은 연세대, 고려대 그 이하 사립대학교 대부분이 아직도 문이과 반반씩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실업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비용들을 교육에 쓰지만 그것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간판을 가리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취업해라라고 하면은 갑자기 취업률이 늘고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고 그런 해결책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회적인 변화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깨고 개혁하려고 할 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막연하게 선심 쓰는 정책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대안다운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적 대안까지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에서는 당장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2월이나 3월 내로 법안을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만히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랑 계약 학과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양성을 하지 못하니까 특정 과와 연계를 해서 그 과에서 그 원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을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 선발 단계부터 뽑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 기업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그런 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대학에.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런 과정의 채용이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그런 계약학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계약학과 나왔다고, 과 나왔다고 쓰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이 얼마나 맹점이 많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대학 교육, 어떻게 대학을 정상화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부터 지속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 부분을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과거부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어떤 현업과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 굉장히 학제나 어떤 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경직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가져가서 정말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그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민주당의 허점은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부분은 입법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예속 논쟁 좀 그만하고 이런 문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유보통합 문제도 일촉즉발이고요. 지금 당장 올해부터 그
고교학점제 도입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장 혼란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8년도부터 우리 교육정책도 입시제도 또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챙겨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산학 미스매치 문제에 의해서 지금 쉬었음 청년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 청년, 실업하고 있는 지금 청년이 역대 최고 수치를 매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교육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정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당대표 멱살 잡고 의총 열어서 하나마나한 소리 할 시간에 제발 이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산림청장 같은 문제도 단순한 지금 단순한 이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를 일으켜서 어떻게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 합법적으로 정보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발 야성을 좀 회복하고 대여투쟁 전선으로 가고 좀 정책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채용 시장도 공산화되고 있다. 기업에서 대안학교 만들겠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일타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폭거하는 모습도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